제1장 경로당의 평범한 일상. 남편 정수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제게는 20년처럼 길고 무거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을 먹을 때면 혼자 앉은 식탁이 너무 넓게 느껴졌죠. 처음 몇 달은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이제는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제 이름은 박영자. 올해 65입니다. 요즘 제 하루는 참 단순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혼자 식사하고 9시쯤 아파트 경로당에 나가서 화투를 치거나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다가 오후 4시쯤 집에 돌아와 TV를 보다 잠드는 일상.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몇몇 할머니들이 와 있더라고요. 김순자 씨가 언제나처럼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고 이옥분 씨와 최정혜 씨는 구석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었죠. 아이고, 영자 씨 왔네. 어서 와요. 우리 한판 칠까? 순자 씨가 반갑게 손짓했어요. 하지만 그 반가움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경로당에서 2년을 함께 보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이곳도 결국 여자들의 세계라는 거였죠. 겉으로는 다정하지만 뒤에서는 서로 품평하고 비교하는.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화투를 섞기 시작했어요. 요즘 딸은 잘 지내요? 민지 씨 말이에요. 정혜 씨가 넌지시 물었어요. 네, 잘 지내죠. 바빠서 자주 못 보지만요. 사실 민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르는 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의무적으로요. 아들 준호는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라도 하는데 딸은 정말 바쁜가 봐요. 아니면 엄마 보기가 불편한 걸까요? 혼자 사는 엄마를 볼 때마다 미안해하는 눈빛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화투패가 돌아가고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경로당을 채웠어요. 하지만 전 웃지 못했어요. 웃는 척은 했지만 진짜 웃음은 아니었죠. 정수가 떠난 뒤로 진짜로 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였어요. 경로당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키가 꽤 크고 깔끔한 차림새였죠. 연한 파란색 셔츠에 다림질이 잘 된 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고요. 나이는 아마 60 중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옆동 506호에 이사온 최동식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공손하게 인사하시는데 목소리가 참 낮고 차분했어요. 경로당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들이 모두 그분을 쳐다봤죠. 남자분이 경로당에 오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대부분 할머니들만 오는 곳이니까요. 어머, 새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순자 씨가 발 빠르게 자리를 권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묘하게 불편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순자 씨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동식 씨는 조심스럽게 우리 테이블 옆에 앉으셨어요. 화투 치시는 거예요? 저도 껴도 될까요? 물론이죠. 영자 씨, 한 명 더 들어오면 딱 좋잖아요. 순자 씨가 저를 쳐다보며 웃었어요. 전 고개를 끄덕이며 동식 씨를 힐끗 봤죠. 그분도 저를 보고 계셨어요. 순간 시선이 마주쳤어요. 얼마나 짧은 순간이었을까요? 1초? 2초?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정수가 죽고 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아니, 이게 뭐지? 저는 당황해서 시선을 피했어요. 화투패를 다시 섞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이지 65 먹은 할머니가 이게 뭐하는 짓인가. 화투가 다시 시작됐어요. 동식 씨는 화투를 잘 치셨어요. 조용히 패를 보시다가 필요한 순간에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었죠. 광 하나 더요. 오, 잘하시네요. 순자 씨가 감탄했어요. 동식 씨는 겸손하게 웃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분의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남자의 미소였죠. 정수는 웃을 때도 항상 무뚝뚝했는데 동식 씨는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잡히면서 정말 편안하게 웃으시더라고요. 1시간 정도 화투를 치고 나서 동식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또 오세요. 자주 놀러 오셔야죠.
순자 씨가 적극적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동식 씨는 다시 한번 저를 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동식 씨가 나가자마자 순자 씨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 혼자 사시나 봐요. 반지도 안 끼고 계셨잖아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눈에 다 보이죠. 옷은 깨끗한데 다림질이 좀 어설프고 왼손 약지에 반지 자국은 있는데 반지는 없더라고요. 아내분이 돌아가셨거나 이혼하셨을 거예요. 순자 씨의 분석에 할머니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래도 깔끔하게 생기셨네요. 나이도 젊어 보이고요. 60 중반? 저 정도면 경로당에서 인기 많겠는데요. 할머니들의 수다를 들으며 전 묘하게 기분이 상했어요. 왜 기분이 나쁘지? 저분이 누구랑 친해지든 나랑 무슨 상관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동식 씨 생각을 했어요. 그분의 차분한 목소리, 따뜻한 미소, 그리고 저를 봤을 때의 그 시선.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어요. 언제나처럼요. 전 현관에 신발을 벗어놓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렌지빛 석양이 거실을 물들이고 있었죠. 정수야. 마음속으로 남편을 불렀어요. 나 오늘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다른 남자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어. 미안해. 그런데 이게 배신인 걸까?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걸까?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하죠. 전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어요. 준호가 지난주에 사다 준 거였죠. 혼자 밥을 차려 먹으면서 전 또 동식 씨를 떠올렸어요. 내일도 경로당에 오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우습고 한심했어요. 65 먹은 할머니가 무슨 설렘이야. 그만 생각해. 하지만 이상하게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것.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희망 같은 것. 밤이 깊어갔어요. 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정수가 쓰던 베개는 그대로 놓여 있었죠. 미안해, 정수야. 근데 나도 너무 외로워.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제2장 경로당 할머니들의 질투. 다음 날 아침 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흰머리가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었죠. 빗으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옷장을 열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편한 옷을 입었는데 오늘은 왜인지 조금 더 신경이 쓰였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스스로에게 혀를 찼지만 결국 깨끗한 베이지색 카디건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다시 보니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죠. 경로당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할머니들이 와 있었어요. 어머, 영자씨. 오늘 옷 예쁘게 입었네요. 순자씨가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왠지 불편했죠. 아니에요. 그냥 입던 거예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얼굴도 환해 보이고. 혹시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야. 전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경로당 문이 열렸어요. 동식 씨였어요. 어제보다 더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셨더라고요. 흰색 셔츠에 감색 조끼까지. 손에는 작은 봉지를 들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신세 많이 졌다고 생각해서 간식 좀 사왔습니다. 동식 씨가 봉지를 테이블에 놓으셨어요. 약과와 한과가 들어있었죠. 어머,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고맙습니다. 순자 씨가 재빨리 나서서 받았어요. 그러면서 동식 씨 옆자리를 손으로 툭툭 쳤죠. 여기 앉으세요. 제 옆이 편하실 거예요. 동식 씨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제 쪽을 보셨어요. 영자 씨 옆에 자리가 있네요. 실례해도 될까요? 제 심장이 또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네. 앉으세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나왔어요. 동식 씨가 제 옆에 앉으셨어요. 거리가 가까워지니 그분의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났어요. 깨끗하고 따뜻한 냄새였죠. 순자 씨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화투를 치는 내내 동식 씨는 가끔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영자 씨, 여기 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2년 정도 됐어요. 그럼 저보다 선배시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 미소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 같았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제 마음이 자꾸 흔들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할머니들이 각자 도시락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전 늘 그랬듯이 김밥 몇 줄을 싸왔죠. 동식 씨는 편의점 삼각김밥 2개를 꺼내셨어요. 혼자 사시나 봐요? 순자 씨가 넌지시 물었어요. 네. 3년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동식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순자 씨가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마치 역시 혼자구나라고 확인한 것 같은 눈빛이었죠. 영자 씨도 남편분 돌아가셨잖아요. 2년 전이었죠? 순자 씨가 갑자기 저를 화제에 끌어들였어요. 네. 전 짧게 대답했어요. 그럼 두 분 다 비슷한 처지네요. 서로 의지하시면 되겠어요. 순자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불편했는지 모르겠어요. 동식 씨가 저를 보셨어요. 힘드셨겠어요. 혼자 계시면.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전 서둘러 대답하고 김밥을 입에 넣었어요. 더 이상 이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경로당을 나서는데 동식 씨가 저를 따라오셨어요. 영자 씨, 잠깐만요. 전 멈춰서서 돌아봤어요. 혹시 내일도 오실 거예요? 동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아마도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그분이 다시 한번 따뜻하게 웃으시더니 반대편으로 걸어가셨어요. 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집으로 향했어요. 이게 뭐지?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그런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민지였어요. 여보세요, 민지야. 엄마, 나 잠깐 들러도 돼? 할 얘기가 있어. 민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1시간 후 민지가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민지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소파에 앉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 경로당에서 남자 만나신다고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 그게 무슨?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그러시던데요. 요즘 경로당에 새로 온 남자분이랑 엄마랑 친하게 지낸다고. 민지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민지야, 그건 오해야. 그냥 경로당에서 화투같이 칠 뿐이야. 경로당에서 화투만 친다고요? 그런데 왜 경비 아저씨는 매일 함께 나가시더라고 하시는데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건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2년이에요. 2년.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빠가 얼마나 엄마 사랑했는데요. 그런데 벌써 다른 남자를요? 민지야, 엄마는 그냥 뭐예요? 외로워서요? 그럼 나한테 전화하시면 되잖아요. 왜 모르는 남자한테 가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딸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순자 할머니가 우리 아파트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다고. 아, 순자 씨가.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엄마,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그 나이에 남자 만나는 게? 민지의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민지야, 엄마는 이제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민지가 말을 마치고 일어섰어요. 전 이제 가요. 엄마가 정신 차리실 때까지 안 올게요. 민지가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전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정말이지,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 수도 없었어요. 딸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지 말이 맞는 걸까? 내가 정수를 배신하는 걸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데 또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준호였어요. 엄마, 나 준호야. 응. 누나한테 들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민지와 달리 따뜻했어요. 엄마가 잘못한 거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뭘 잘못해요? 하지만 민지가. 누나가 이상한 거예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잖아요. 왜 혼자 외롭게 살아야 해요? 준호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준호야. 엄마, 누나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전 한참을 울었어요. 아들은 이해해주는데 딸은 왜 저를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 걸까요? 그리고 순자 씨는 왜 소문을 퍼뜨린 걸까요? 나는 그냥 조금 덜 외로웠으면 좋겠을 뿐인데. 다음 날 전 경로당에 가지 않았어요. 민지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라서 동식 씨를 볼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집에 혼자 앉아 TV를 보는데 모든 게 무료했어요. 점심시간쯤 문 앞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어보니 동식 씨였어요. 영자 씨, 오늘 경로당에 안 나오셔서 혹시 편찮으신가 해서요. 그분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니 제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이제 경로당에 못 나가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동식 씨, 미안해요. 저 때문에 동식 씨까지 소문에 휘말리게 해서. 동식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셨어요. 소문이 뭐가 중요해요? 영자 씨, 저는 영자 씨와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거든요. 제 가슴이 또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제 딸이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살 나이는 지나지 않았나요? 우리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행복할 차례 아닐까요? 동식 씨의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어요. 그래,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하지만 동시에 딸의 차가운 눈빛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전 정말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딸의 인정과 제 행복 사이에서. 제3장 나도 여자야.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전 경로당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집에만 틀어박혀 TV를 보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아니면 그냥 누워 있었죠. 민지는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준호만 이틀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지만 전 괜찮다고만 대답했어요. 괜찮을 리 없는데도요. 동식 씨도 2번 더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인터폰 너머로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라고만 말했죠. 동식 씨의 실망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자 씨, 제가 폐를 끼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동식 씨 잘못 없어요. 저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이후로 동식 씨는 오지 않으셨어요. 전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시에 너무 외로웠죠. 방 안은 점점 어지러워졌어요. 설거지도 밀렸고 빨래도 쌓였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죠. 냉장고에서 김치 꺼내 먹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게 전부였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어느 날 오후 전 우연히 침실 서랍을 열게 됐어요. 거기에는 정수와의 추억들이 가득했죠. 결혼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들. 그리고 작은 립스틱 하나가 보였어요. 빨간색 립스틱. 뚜껑이 닳아서 금이 가 있었죠. 아, 이거 30년 전 정수가 생일 때 사준 립스틱이었어요. 그때 정수는 백화점에 저를 데려가더니 화장품 코너에서 이 립스틱을 골라줬죠. 영자야, 이거 발라봐.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제가 립스틱을 바르니까 정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역시 우리 마누라 예쁘네. 그게 정수가 제게 예쁘다고 말한 유일한 순간이었어요. 그 이후로 전 이 립스틱을 아껴서 몇 번만 발랐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고 잊고 살았죠. 전 립스틱을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빨간색이 선명했어요. 거울 앞에 앉아서 천천히 입술에 립스틱을 발랐어요. 손이 떨렸어요. 30년 만에 다시 바르는 립스틱이었으니까요. 립스틱을 바르고 거울을 봤어요. 낯선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흰머리, 처진 눈가. 하지만 빨간 입술 덕분에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나도 여자였지. 눈물이 났어요. 정수와 32년을 살면서 전 한 번도 여자로 대우받지 못했어요. 엄마였고 아내였고 며느리였죠. 하지만 여자는 아니었어요. 정수는 저를 사랑했지만 저를 여자로 보지는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 일하는 아내, 밥하고 빨래하는 엄마. 그게 제 전부였죠. 그런데 동식 씨는 달랐어요. 동식 씨는 저를 여자로 봐줬어요. 제 말을 경청해주고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제가 힘들어하면 걱정해주셨죠. 나도 이렇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잖아.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전 결심했어요. 그래,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민지가 뭐라 하든 순자 씨가 뭐라 하든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전 오랜만에 제대로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서랍에서 꺼낸 립스틱을 다시 발랐죠. 거울을 보니 일주일 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어요. 경로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떨렸어요. 할머니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순자 씨가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전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경로당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순자 씨와 다른 할머니들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겼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어머, 영자 씨. 오랜만이네요. 순자 씨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전 최대한 담담하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요즘 어디 아프셨어요? 일주일이나 안 보이시길래. 아니에요. 좀 쉬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영자 씨 립스틱 바르셨네요. 오늘 뭔가 다르신 것 같아요. 순자 씨의 말에 다른 할머니들도 저를 쳐다봤어요. 네, 오랜만에 발랐어요. 어머, 혹시 누구 만나러 가세요? 순자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전 그 웃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어요. 남자 만나려고 꾸미는 거냐는 뜻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당황하고 부정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아니요. 그냥 제가 바르고 싶어서 발랐어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순자 씨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 그러시구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경로당 문이 열렸어요. 동식 씨였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그분은 조금 수척해 보였어요.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죠. 동식 씨가 저를 봤어요. 순간 그분의 눈이 커졌어요. 놀라움과 안도가 동시에 보였죠. 영자 씨. 안녕하세요, 동식 씨.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동식 씨가 천천히 다가와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괜찮으세요? 일주일 동안 정말 걱정했어요. 죄송해요. 생각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제 때문에. 동식 씨 잘못 없어요. 저희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순자 씨와 다른 할머니들이 저희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영자 씨, 오늘 립스틱 바르셨네요. 정말 잘 어울려요. 동식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경로당을 나서는데 동식 씨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영자 씨, 잠깐 걸으실래요? 아파트 뒤에 작은 공원이 있거든요. 전 잠시 망설였어요. 민지가 알면 또 뭐라고 할까? 순자 씨가 또 소문을 퍼뜨리면 어떡하지? 하지만 동식 씨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좋아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어요. 아파트 뒤편에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벤치 몇 개와 작은 꽃밭이 전부였지만 조용하고 평화로웠죠. 벤치에 앉자 동식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영자 씨, 제가 너무 부담을 드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영자 씨와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3년 동안 정말 외로웠거든요. 아내가 죽고 나서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동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전 그냥 살아있을 뿐이었어요. 진짜로 사는 게 아니라요. 밥 먹고 자고 또 밥 먹고.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영자 씨를 만나고 뭔가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식 씨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저도요. 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동식 씨 만나고 저도 다시 뭔가 기대할 수 있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졌고요. 동식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정수의 손과는 달랐어요. 정수의 손은 항상 거칠고 무뚝뚝했는데 동식 씨의 손은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죠. 영자 씨, 우리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만나요. 하지만 제 딸이 따님이 이해하지 못하면 시간을 두고 설득하면 돼요.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면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예요. 동식 씨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그래,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네, 그렇게 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동식 씨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날 우리는 1시간 넘게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과거 이야기, 자식 이야기, 외로웠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 가볍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행복, 그리고 기대. 집에 들어와서 전 다시 거울 앞에 섰어요. 립스틱을 바른 제 모습이 보였어요. 나도 여자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날 밤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또 그 사람 만났다면서요? 경비 아저씨가 봤대요. 전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응, 만났어.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니까요. 제사장 아들의 등장. 다음 날 오후 준호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평일 낮에 오는 건 처음이었죠. 회사 다니는 아들이 이 시간에 올 리 없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회사는? 반찬했어요. 엄마 보러 왔어요. 준호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이거 엄마 드시라고 샀어요. 요즘 과일 잘 안 드시는 것 같아서. 고마워, 아들.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준호가 차를 마시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어제 누나한테 전화 왔어요. 역시 그 얘기였어요. 누나가 진짜 화났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할 권리 있다고 문자 보내셨다면서요? 응. 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순간 제 고개가 확 올라갔어요. 뭐? 엄마가 당당하게 말씀하신 거 진짜 잘하셨다고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전 솔직히 화났어요. 누나가 엄마를 너무 이기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준호야, 누나는. 아니에요. 누나가 이상한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엄마가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전 다 봤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웃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준호의 눈이 붉어졌어요. 근데 요 며칠 엄마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전화할 때도 예전보다 힘이 있고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게 다 그분 때문이잖아요. 엄마를 다시 웃게 만들어준 사람. 전 그분한테 고마워요. 준호야, 엄마 아빠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예요. 전 확신해요. 준호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나는 아빠를 너무 이상화시켰어요. 근데 엄마, 전 알아요. 아빠가 완벽한 사람 아니었다는 거. 준호야, 그게 무슨 말이니? 저 12살 때 봤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랑 통화하는 거. 그리고 엄마가 울고 있는 거.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너 알고 있었니? 네. 누나는 모르는 것 같던데 전 알았어요. 그때부터 전 아빠를 존경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나요. 누나는 아빠를 성인처럼 떠받드는데 정작 아빠는 엄마한테 잘해주지도 않았잖아요. 준호야, 아빠는. 엄마는 항상 아빠를 감싸요. 근데 이제는 그만하셔도 돼요. 준호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엄마, 이제는 엄마가 행복할 차례예요. 그 동식 씨라는 분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면 전 찬성이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아들아. 정말 고마워. 준호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포옹이었죠. 근데 엄마, 그분 어떤 분이세요? 괜찮은 분이시죠? 응. 정말 좋은 분이야. 엄마 말도 잘 들어주시고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럼 됐어요.
엄마가 좋으면 되는 거죠.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저와 함께 저녁을 먹고 갔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하는 식사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준호가 가고 나서 전 동식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동식 씨, 내일 시간 되세요? 제 아들이 동식 씨 만나고 싶대요.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정말요? 영광입니다. 언제든지 괜찮아요. 다음 날 우리는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동식 씨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긴장하신 게 눈에 보였죠. 안녕하세요. 최동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어머니에게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준호가 먼저 악수를 청했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준호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어요. 동식 씨, 어머니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식 씨가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영자 씨한테 감사하죠. 저도 오랫동안 혼자 살았는데 영자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준호가 웃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누나는 반대하고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동식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전 생각이 달라요. 어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봐요. 고맙습니다, 준호 씨.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준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어머니를 상처 주지 말아주세요. 어머니가 평생 상처만 받고 사셨거든요. 동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드립니다. 영자 씨를 소중히 모실게요. 그 순간 제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준호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엄마 우세요? 이게 좋은 자리인데. 응. 고마워서 그래. 우리는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어요. 동식 씨의 과거 이야기, 준호의 어렸을 때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까지. 마치 진짜 가족 같았어요.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동식 씨,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곁에 있어주세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준호가 떠나고 동식 씨와 저만 남았어요. 영자 씨, 아드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네, 제 자랑이에요. 따님도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동식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민지가 걱정이었어요. 준호는 저를 이해해 주지만 민지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거든요. 그날 밤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준호가 그 남자 만났다면서요? 응. 준호가 편들어준다고 해서 엄마가 하는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민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민지야, 엄마는 전 이해 못하겠어요. 아빠가 얼마나 엄마 사랑했는데. 그런데 벌써 다른 남자라니. 민지야, 아빠는 전말을 잊지 못했어요. 정수의 외도 사실을 민지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건 딸에게 아버지를 망가뜨리는 일 같았어요. 엄마, 전 당분간 연락 안 할게요. 엄마가 정신 차릴 때까지. 민지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왜 민지는 날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한편 동식 씨 쪽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며칠 후 동식 씨가 어두운 표정으로 경로당에 오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제 아들이 어제 찾아왔어요. 동식 씨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아들분이요? 네. 제가 여자분을 만난다는 소문을 듣고 화를 내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재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진 집과 예금을 누가 물려받느냐고. 동식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영자 씨를 의심하더라고요.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냐고.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동식 씨, 전 그런 거 알아요. 영자 씨가 그런 분 아니라는 거. 근데 제 아들은 믿지 않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아들이 계속 반대하면. 동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제 딸도 반대하고 동식 씨 아들도 반대하고. 우리 정말 계속 만나도 되는 걸까?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누나한테 전화했어요. 그래? 누나한테 말했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다고. 아빠가 완벽한 사람 아니었다고. 준호야, 그런 말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아니에요. 누나가 알아야 해요. 엄마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근데 누나가 믿지 않더라고요. 아빠가 그럴 리 없다고. 전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누나도 이해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 동식 씨 아들 문제도 들었어요. 제가 한번 만나볼까요? 같은 자식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나을 것 같은데. 준호야,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엄마, 전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준호의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아들 정말 고맙다.